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할머니의 꽃밭. 카이가 사라지고 난 후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카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카이가 자신의 썰매를 어떤 큰 썰매에 매다는 걸 보았고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말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카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게르다는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카이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우울한 겨울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카이는 죽은 거야.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햇살이 말했습니다. 카이는 죽었다니까?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까지 그렇게 대답하자 게르다도 더 이상 카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카이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빨간 쇠구두를 신어야지. 그런 다음 강으로 가서 카이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일찍 게르다는 곤히 잠들어 계신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 구두를 신고 홀로 도시를 벗어나 강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물아, 네가 내 친구를 데려간 게 맞니? 카이를 다시 돌려준다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이상하게도 물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벗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강기슭에 떨어졌고 잔물결에 밀려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카이를 데려가지 않았으니 게르다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이 멀리 던지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갈대숲 사이에 있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다음 배의 끄트머리에 서서 신발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게르다가 배에 올라 몸을 움직이자 느슨하게 묶여있던 배가 강 쪽으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다는 배가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는 강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강기슭에서부터 1m 가까이 밀려난 상태였고 점점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르다는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참새 말고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새들이 게르다를 무트로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따라 날며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며 게르다를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는 강 물살에 밀려 떠내려갔고 게르다는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채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구두가 뒤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지만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변은 화사한 꽃과 멋진 나무들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웠고 비탈진 언덕 위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날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금세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게르다는 배 위에 서서 아름다운 초록빛 강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커다란 벚나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빨갛고 파란 창문에 지프로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집 밖에는 나무로 만든 병사 둘이 보초를 서며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고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게르다가 소리를 질렀지만 당연히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배를 강기슭으로 밀어준 덕분에 게르다는 병사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게르다가 더 크게 고함을 지르자 집 안에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것, 어쩌다 이 넓고 거친 강까지 들어왔을꼬?